중요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료라는 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사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사실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차이, 그리고 발견과 발명, 또 당파성이라든지 과학이냐 문학이냐, 또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목적, 이런 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라는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 사회가 변화한 흥망 과정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기록을 만들어 놓은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이 변화해 온 자치,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그 인간이 걸어온 발자취를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의 의미와 사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그리스어로 히스토리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 뜻은 조사하거나 탐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또 과거의 일을 갖다가 기록하는 작업을 역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나 증거를 제공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urce라고 해서 강이나 물줄기의 기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료는 분류를 할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형태별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성격별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태별로 분류를 할 때는 문자 사료와 비문자 사료로 구분을 합니다. 문자 사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라든지 또 비문이라든지 돌 같은 데 이제 글자를 새기는 것을 문자 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문자 사료는 유적이나 유물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격 분류로서 1차 사료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체험하거나 경험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1차 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사료는 어떤 책이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가공한 게 2차 사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가 1차 사료와 문자 사료를 중심으로 된 것을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1차 사료에 대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냐? 역사라는 것은 그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견되고 발견하는 그런 사료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한지 그런 신빙성 문제가 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료 기록자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록하지는 않는지 하는 그런 이제 객관적 사실이 담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아주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이 책에 보시면은 로마 제국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두 역사가의 견해가 나옵니다. 이런 견해가 아주 상반되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개인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냐, 이런 걸 이제 1차 사료에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정확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료가 위조 가능성은 없느냐. 예를 들면은 문서나 유물을 갖다가 위조해서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파스칼의 문서 위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저질렀던 행동입니다.
그 프랑스가 이제 영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프랑스가 자존심이 깎였나 하면은 만류인력 법칙이라는 게 이제 영국의 뉴턴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데카르트라는 또 철학자가 뛰어난 철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만류인력을 먼저 발견했다는 식의 문서를 조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확인이 되는 바람에 이런 위조 가능성에 대한 게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조하는 부분은 중세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뭐 요한의 친서라든지 콘스탄티누스 기진장이라고 로마 제국이 뭐 가톨릭 범인회에 들어가 있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문서가 조작되어서 이제 위조되었다는 게 그 뒤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일어났던 과거를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늘 해석을 하고 또 왜곡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료가 나오게 되면 이게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역사학자들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1960년대 아메리칸 리그 그 야구 선수 해밀턴 투수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톱 타자에게 공을 던져가지고 마치는 아주 뭐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밀턴 투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이제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86년에 우주왕복선 챌린지호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뒤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지만 제대로 기억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항상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왜곡하는 하려는 그러한 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용어로 치면은 머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나쁜 기억은 싹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자기가 보유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